안녕하세요. 주린센터TV입니다.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녹화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차트와 종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의 상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배제한 채 차트의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에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기업의 내부적인, 외부적인 상황, 테마, 재무 상태 등 기본적 분석이 더해진다면 더 신뢰성이 높은 분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떠셨어요? 우리 증시가 우리 채널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빠졌던 수급이 특정 업종에만 쏠렸기 때문에 계좌가 큰 폭으로 회복되진 않았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 나온 반등이 증시가 상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적 반등일 뿐이고 이 상승이 이어지려면 그럴 만한 재료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앞으로 있을 이벤트들은 시장에서 안 좋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이라서 이번 주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승으로의 전환의 포인트는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가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거나 무뎌질 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이 단기간 꽤 큰 상승을 해준 종목이 많았죠. 물론 다시 밀린 종목도 있었지만 지수까지 받쳐준 덕분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같이 공부한 종목 중에 상승한 종목들 중 하나, 그리고 좀 아쉬웠던 종목 하나, 이 두 종목만 잠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종목은 저희 관심 종목으로 여러 번 분석해 드렸던 HLB입니다. HLB는 이 두 선이 빨간색 실선 보이시죠?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자 저항선이다. 이 구간에서 이 빨간색 실선을 완벽히 뚫어줄 때, 지지받고 반등할 때 좋은 신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자리는 이 앞의 흐름과 완전히 다르며 1차로 이 윗꼬리를 잡으러 갈 것이다. 단기간에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는 예상대로 이렇게 한번 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검은색 킬선인 240일 이평선 근처에서 조정을 잘 받는다면 이 240일 이평선 기준으로 슈팅 자리에 있다. 만약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라인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보유자들은 지금 파는 자리가 아니며 홀딩 자리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다시 한번 엄청난 슈팅이 나왔죠. 단기간 흐름이 완벽했어요. 기존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 상승에 대한 기쁨을 충분히 누리셔도 될 듯 합니다. 저 포함해서요. 지금 상태는 이 5일선 기준으로 급등할 수도 있는 자리지만 이 근처에서 약 4만원 후반에서 5만원 초반대죠. 이 자리까지 눌러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신규 매수자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채널 기준으로는. 보유자들의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1년 전부터 그어드린 이 6만원 초반대 이 라인을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 모습이 보여지면 신규로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종목은 이 구간을 넘어서 안착하면 아예 새로운 구간으로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밑에 구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쉬웠던 종목, 아니야, 오늘은 안타까웠던 종목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차트입니다. 제가 단기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지만 240일, 여기 검은색 실선인 240일 이평선을 넘어서고 안착해야 접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하락폭이 커 보이지만 월봉으로 보면 상승폭에 비해 큰 조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큰 하락을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24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접근 금지예요. 그런데 이 하락이 지금 무섭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지지와 횡보 구간을 말씀드릴 때 어느 중요 지점을 돌파해야 접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하락 추세로 돌아선 차트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차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NC소프트는 제가 안 좋게 말씀드렸었죠. 다만 단기 흐름을 괜찮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상방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접근할 수 있는 차트였습니다. 조금 많이 아쉽게 됐네요. 2차 지지 구간은 62만원에서 65만원 선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갭 구간에서는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되어버려서 반등해 준다고 해도 당분간은 이 갭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지난주 같이 공부했던 오리온 차트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리온 일봉 차트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줄 때 접근해야 하고, 더 안전한 데는 여기 검은색 실선 241 이평선을 뚫고 안착해 줄 때 접근해 볼 수 있는 차트였어요.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종목이에요. 메커니즘은 비슷하죠. NC소프트하고. 자, 지금 오리온은 일단 장대 양봉으로 241선을 뚫고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을 타면서, 241선, 이 라인을 타면서 반등해줄 때 접근하면 되겠죠? 이런 시그널이 나와야 하는 거였어요. NC소프트에서도. 우리 채널 기준으로는 NC소프트는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2주 전에 이 음봉 이후에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한 중요한 장대 양봉이 이렇게 하나 섰고, 2일간 도지 형태로 상승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오히려 음봉으로 시작해서 말아 올리는 형태가 되었을 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조금 아쉽게 상승폭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바로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최근 흐름이 이 정고 부근에서 이 음봉을 맞고 살짝 밀렸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정고 돌파를 재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놨어요. 단기간에 이 라인을 유지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신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TBH 글로벌입니다. 월봉을 보면 먼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월 코로나를 기점으로 약간의 횡보름과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그 상승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 크지 않았어요. 코로나 이전 가격도 아직 회복하지 못했죠. 지금 이 앞에 매물대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봉을 볼게요. 1차 상승 이후에 이 자리에서 전고 돌파를 시도했지만 장대 음봉을 맞고 밀렸어요. 이후에 깊은 조정을 주었고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러 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음봉을 이렇게 끼면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근처에서 주가가 이 위에서 형성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재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응선은 이렇게 짧게 잡고 이 위에서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제약입니다. 월봉을 먼저 보면 인버스 헤드 앤 숄더 모양이 나왔어요. 거래량도 패턴에 맞게 이 뒤에서 터졌고요. 이러면 이 앞에 악성 매물 소화가 잘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후에는 상승할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최근에는 전고점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번 달은 매도세와 매수세가 아주 팽팽한 상태죠. 이제 일봉을 볼게요. 여기서 1차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끝난 모습이고, 여기에서 2차 상승과 2차 하락이 한 사이클이 끝나 보여요. 여기에서 또 한 번의 하락의 연장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을 줄 수도 있지만, 일단 241 이평선을 한번 터치했고 이 횡보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기가 지금 단기 바닥임을 예상해 볼 수도 있어요. 아쉬운 건 거래량 하나예요. 그렇다면 거래량이 붙어지면서 이 매물들을 돌파할 때 접근하면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 더 확인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원 시스템주입니다. 월봉을 먼저 보면 큰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지지선에서 버티지 못하고 2차 지지선까지 거의
바닥까지 찍고 올라온 모습이에요. 이 뒤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역시 매물 소화를 잘해준 모습이 보이는데요.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면 이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해줬는데 거래량이 붙으면서 반등폭이 꽤나 컸어요.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지지받고 오늘도 적지 않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조정을 오랫동안 잘 받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을 만한 자리예요. 단기간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단기 대응선으로 잡고 이 위에서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너셈입니다. 월봉을 먼저 보면 아주 완만하게 하락 흐름을 그려준 이후에 올라갈 때는 아주 급격하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전고 돌파도 이 비슷한 위치에서 두 달 동안 조정을 잘 받고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 주었는데요. 지금 자리는 조금 높아 보이죠? 일봉을 볼게요. 일단 일봉을 보면 자리가 높긴 한데 이 구간을 돌파해 주면서 한 번 더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매도세와 매수세가 비슷하면서 약간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이 다음은 예단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캔들을 공부할 때 고가에서 도치 형태나 몸통이 짧은 이런 캔들이 나오면 추세가 전환되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주는데 사실은 반반이에요. 만약에 고가에서 윗꼬리가 긴 형태가 나오면서 마무리되었다면 매도세 우위이므로 단기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신뢰성이 꽤 높지만 이렇게 몸통이 작은 캔들이나 도치 형태로 마무리된 모습은 상승과 하락은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자리는 지금 비록 높지만 지금 중요한 자리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접근하실 때 매매 경험이 많으신 분들만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주 같이 공부했던 멜파스와 접근 방법이 똑같잖아요. 멜파스 차트 한번 볼게요. 멜파스 1분 차트입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자리를 거래량에 실린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고 이 위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아주 팽팽한 자리를 만들어 놨었어요. 지난주에. 하지만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후에 꽤 큰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듯이 중요한 자리를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으로 뚫어준다는 것은 중요한 시그널이고 이 위에서 도치 형태의 매도세와 매수세가 팽팽한 흐름이 나온다면 무조건 하락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셨죠? 다음 종목은 상보입니다. 월봉을 보면 지금 큰 상승 이후에 3달간 조정, 이 밑꼬리가 달린 도치 형태의 캔들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그리고 지금 2달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밑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봉을 보면 지난주 하락분을 지금 모두 회복해준 상태인데요. 이 앞에 매물대에서 한번 이렇게 밀리고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주에 이 갭 구간, 지금 갭을 메꾼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완벽히 메꾸지 못했거든요. 이 갭을 완벽히 메꾸면서 반등해 줄 때 접근해 보시면 되는데요.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좀 더 확인하려면 사실 이 구간 돌파가 돼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번 주 상승폭이 꽤 컸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을 탄다면 강력한 지지 구간인 이 갭 구간 하단에서 반등해 주는 것을 확인하면서 대응선을 이 라인으로 잡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강산업입니다. 이전에도 지지와 저항을 알려드리면서 같이 공부했었고 이때도 슈팅 자리로 같이 공부했었죠. 이후에 꽤 큰 상승이 나왔지만 바로 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락 흐름을 타면서 240일 장기 평선을 뚫고 내려왔으나 2거래일 만에 반등해주면서 다행히 중요한 라인은 깨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거래일 상승해주면서 지난주 하락분을 모두 회복해주면서 이 매물대 위에
종가로 지금 안착한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접근하면 되는데 지금 녹화 방송을 하면서 시혜를 봤는데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종목은 갭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리 채널의 기준으로 본다면 매수 타점은 이미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매우 힘든 종목이죠. 갭으로 띄우고 날아가던 갭으로 상승 후에 쭉 밀리던 줄이는 분들은 관망만 하시고요. 그래도 접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갭 상승 이후에 한번 깊게 눌러주고 시가를 다시 회복할 때 분봉을 보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갭 상승한 이후에 날아가 버리면 그냥 관망이에요. 아쉽지만. 다음은 제일약품입니다. 이 앞에서 큰 하락이 있었는데 이 중간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재차 하락을 했어요. 지금 마치 여기서 바닥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쌍바닥 형태로 보이는데 제가 이런 모습은 쌍바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저점은 이 저점보다 높아야 하고 거래량이 뒤에서 상승할 때 터져야 해요. 크게 터져야 쌍바닥 형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은 하락의 연장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주에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면서 하락을 이어가다가 이번 주에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출발을 했는데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오늘 큰 슈팅을 쏘고 또 바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240일 이평선 밑에 있고 이때 소화된 물량, 즉 터진 거래량이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전과 비교해 보자면 조금 아쉬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썩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번 주 움직임은 달라요. 제일 좋은 것은 관망하다가 여기 241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할 때 접근하는 것이지만 지금 흐름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대응선을 단기간 이 라인으로 이렇게 잡고 이 위에서만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차트입니다. 다음 종목은 SM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역시 이전 주가를 뛰어넘는 큰 상승이 있었어요. 고점을 한번 찍고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단기간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점은 거래량이에요. 사실 여기서 반등 이후에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하락 조정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흐름인데 이 앞의 상승 때와 마찬가지로 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횡보 흐름을 만들어 놨어요. 아마도 이때 한번 주주 교체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밀렸지만 이번 주는 상승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종목은 당장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좀 더 횡보나 지그재그 흐름을 만들면서 자리를 잘 잡아준다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차트입니다. 다음 종목은 대동전자입니다. 4월 2일 이때 같이 공부한 이후에 단기간 엄청난 상승을 해줬던 종목인데요.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최근 여기 검은색 실선인 240일 이동평균선에서 다행히 반등해주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나쁘지 않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락 조정이 멈출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아직 수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중요한 지점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단기간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라인을 뚫고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거래량이 다시 한번 실리면서 이 라인 돌파가 완벽히 된다면 N자형 상승을 기대하면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